이제 발표가 다 끝나서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온 박동순입니다. 지난 화요일도 오고 오늘 금요일도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김한나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대 남성들이 여러 가지 그 20대 여성들에 비해서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낮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요즘 그 강남이나 홍대 앞에 가면 사실은 20대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대 남성들이 군대를 가 있거나 우리 국민개병제 병력 의무를 하는 입장에서 군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가 있거나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정인관 교수님께는 이제 계엄 관련해서 헌법 77조에는 보면은 이제 헌법 전시라든가 사변 또는 국가 비상 사태 시에 계엄을 이렇게 발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계엄은 경비 계엄과 비상 계엄으로 나눠지고 또 범위에 따라서는 전국 계엄과 지역 계엄으로 이렇게 또 분류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상 이 계엄이 사실은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터부시 해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정말 계엄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엄이 사용돼야 되는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사 결과에도 응하거나 또는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일부는 뭐 헌법 77조에 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폐지하자라는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분단 국가면서 또 적대적 뭐 전쟁 중인 두 개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의 본래의 의지를 좀 국민들한테 또는 법에 또 활용하는 그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좀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계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60대 이상은 사실 계엄을 경험을 해봤고 또 60대 이하는 계엄을 경험을 안 해봤고 아마 이번에 계엄을 발동을 한 대통령도 아마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 또 요즘 청문회에서 나와서 뭐 증언을 하는 사령관들께서도 계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먼저 좀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군 복무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근데 일단은 설문조사상에서 현재 군 복무 중인지를 묻는 문항이 아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전에 박근혜 탄핵 집회라든지 유사한 어떤 집회 현장에서 20대의 참여율을 성별로 구분해 봤을 때 남성의 참여율이 지금처럼 저조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 복무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아니냐는 그 대답에는 이전 그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아마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코멘트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다만 이게 아마 조사가 사람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나 뭐 이런 사변 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명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달랐을까? 왜냐하면 사실 오히려 그거를 알려줬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다만 이건 보면은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횡단면 조사 가지고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이제 아까 뭐 손열 교수님 발표 들어보니까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엄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저는 이 계엄에 대한 찬성 반대가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정신 아까 얘기하지만 그 계엄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불법되고 그 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 구도상 다음번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은 지금 이 조사가 비율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순서가 저는 이게 명확하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일종의 좀 콜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지와 윤석열 지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일종의 첫 번째 뚝이 계엄에 대한 어떤 주관적 인식, 두 번째 뚝이 탄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결국 선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는 뭐 법원이나 헌재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하는 별도의 작업은 공론조사 같은 별도의 걸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물었던 거고, 우리 정 교수님 이야기했던 대로 법률적인 판단이나 뭐 계엄 사태에 대한 반응도 있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그 사태만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적대적 양극화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게 답이 나온 건지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그럼 좀 짧게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만 수략적이고 어떤 계략적인 그런 부분만 나타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손율 원장님이나 하승희 교수님께서 어떤 지금 현재 제목에 보면은 위기와 대안인데 도대체가 대안이 뭔지 간단하게 물론 이제 손율 교수님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굉장히 좀 얼른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어떤 분이 어떤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아까 수량적 계량적인 거 말씀하셨지 도대체가 대안이 뭔지 해결 방안이 뭔지 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확하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시죠. 뭐 질문 같습니다.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질문은 제가 강원택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혹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룹과 또 다른 특정인을 지지하는 두 그룹이 나뉘어져서 굉장히 다른 그 외교 정책적인 선호를 보이는데 그 중간에 이 양쪽을 합칠 만한 정도의 중도가 있고 그 중도는 1+2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반에 이렇게 딱 있는데 저는 뭐 그 중도의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그렇게 거의 중간에 있는 그 포지션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금 헌정 질서나 혹은 국회의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나 혹은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국제정치 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럼 제도적인 대안은 뭐냐는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뾰족한 대책을 찾으면은 그러면 다음 노벨 평화상이 그 사람한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몇 가지는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서 우선 이제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는 여러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접촉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강제돼야 되는 게 문제죠. 왜 강제가 돼야 되냐 하면은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만 듣고서도 24시간 365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게 딱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시키는 게 이거 얼마나 무섭냐. 깨끗하게 유튜브 켜놓고 자기 로그인한 거 기록 다 지우고 들어가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를 3번만 쳐봐라. 그러면 알고리즘이 딱 잡혀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만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만 올라온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런 일이다. 계엄을 찬성하건 반대를 하건 탄핵에 찬성하건 반대를 하건 그것만 누르면은 결국에는 그게 알고리즘에 걸려서 그것만 노출되니까 세상이 전부 나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치인들과 언론이 좀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 아까 강원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극단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과대 대표된 게 사실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들 보면은 상당 시간 동안 멀쩡하거든요. 가서 이제 국회에 가 보면 근데 뭐 가끔 던지는 막말. 이제 가끔 던지는 고함이 보면 꼭 8시 뉴스, 9시 뉴스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적인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좀 더 많은 오디언스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좀 관행들을 개선을 하면 지금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강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예,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질문하실까요? 아 예. 네, 20대 남성, 30대 남성도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독재국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혹은 별 상관없다 이렇게 높이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제 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나날이 깨닫고 있는데요. 저희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사실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되어 있고 교사로서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제도적인 걸 그냥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토론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면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의 입시가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쭉 자라오다가 이제 갑자기 선거권이 주어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교육이 좀 잘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를 많이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상관없다, 독재나 민주주의나 상관없다, 때로는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그건 나쁜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것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들어가서 토론해보는 그런 문화가 좀 저변에 깔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 게 맞을까? 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자기소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우종욱이라 합니다. 그 김한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집회를 갔었는데 탄핵 집회를 한번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에 담아야 될 것 같긴 해서 갔었는데 실제로 균열이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젠더 균열이. 물론 최근 대선 때도 당연히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최근 대선이 엄청나게 2030 젠더 균열이 두드러졌다고 알고 있어서 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쪽을 뽑은 2030 여성들이 더 많을 테니까 당연한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좀 학우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시위 문화가 좀 어떻게 표현할까? 여성 친화적이다? 많이 여성 친화적이다? 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좀 돌이켜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반감은 전혀 없지만 좀 아무래도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젊은 남성 뭐 위대남이란 말도 있을 만큼 조금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인 분위기가 있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세대고 좀 동년배들 많이 아니까. 근데 실제로 좀 네,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시 문화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더 이런 큰 시위에 나가는 것에 좀 꺼려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 40대, 50대 남성이 두 번째로 많이 시위에 나가는 인구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성 친화적이기 때문에 좀 남자들이 같이 하기가 창피하고 꺼려진다라고 하는 건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부분이 여성 좀 친화적이라고 느끼셨을까요? 약간 색깔의 응원봉이 좀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을 잘 모르지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좀 젊은 남성 사이에서는 다시 말씀드려 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젠더적인 차이나 이런 걸 좀 대놓고 말하는 거에 좀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들의 시위에 대한 참여는 2008년 광우병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들, 뭐 쌍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 미용이라든지 뭐 또 옷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화장빨 이런 사이트도 있었고 뭐 그런 카페도 있었고 그런 데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서 논의를 하다가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여성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광우병이 건강 이슈잖아요, 그죠? 건강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번 거는 제 느낌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은 대선의 후유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좀 질문 좀 하시고, 그래도 좀 안 하신 분들 좀, 시간이 좀 있는데, 한 10분 정도 더 있습니다. 질문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쪽 질문 안 하시겠어요? 저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뭐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다 치고 좋지 않죠, 물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가부패줄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지 아까 그 인터뷰 장면도 그럼 제가 뭐 안 하겠다는 건 줄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그 태도에 더욱더 이 분노가 쌓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좀 웃긴데 이 약간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고 딸하고 오빠가 있는데 항상 오빠를 이뻐하는 아빠.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맞은 느낌. 근데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 근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소에 나한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따로 챙겨주고 이뻐했던 아빠가 저러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아빠 모습은 너무 구리다.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여성들이 20대 여성이 높긴 하지만 20대 남성이 낮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20대 남성은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고 20대 여성들은 참여하는 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디어 효과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에서는 사실 뭐 특히 이준석 지금 의원이지만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여성들은 뭐 정치 관심 없다니까 뭐야 그러면서 확 나가서 찍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나간다라고 초반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또 사람들한테 뭐야 나 좀 의식 있는 사람이 나가야 돼라고 하는 분명히 그 셀프가 또 자기 스스로를 되게 모티베이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예, 뭐 특별히 없긴 하지만은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그 젠더 간에 이렇게 그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거는 젠더 간에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제 주제로 보면 그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안 해도 돈이 없으면 돈 없다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결혼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저는 20, 30대 여성들 중에서 혹은 남성들 중에서 사귀는 거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인데 내 파트너만 예외? 사실은 굉장히 심리가 이상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젠더와에서 보면은 젊은 층에서는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은 사실은 한쪽으로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로가 바뀌는 듯한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직접 서로 접하지는 않고 TV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런 뭐 메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대리만족 느끼고 뭐 이러는가?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양극화 작업을 시작한 거는 뭐 우리 모두가 다 느끼듯이 이게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알게 됐던 거는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하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중도가 든든하게 우리 뭐 손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중도가 든든하게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논의를 이끌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왜 다투지에 대한 내용적인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왜 서로를 싫어하지? 뭐가 달라서? 별로 다른 게 사실 없죠. 지금 이제 외교정책 관련해서 차이가 났지만 어차피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하고 중국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상대적인 무게감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 가담하려고 하지 않는데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좀 양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구조 중에 하나는 저는 두 개의 정당이 이제 줄서기 하는 형태로 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만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제 가장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정당은 이기지 않으면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승자가 다 독식을 하게 되고 패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정말 all or nothing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싸움에 달려들면서 전체적인 사람들은 이제 줄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런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 왜냐하면 뭐 보수도 여러 종류의 보수들이 있고 진보도 여러 종류의 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각 다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야 지금의 이런 형태의 우리가 피곤하고 굉장히 소모적인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화요일, 금요일 뭐 이때 두 차례 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 이후에 후속 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이걸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